자, 그러면 조선왕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왕 운동의 배경은 이제 보면 신간의 이후에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화되면서 일부 비탄압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 동아 정책에 저항하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왕 운동을 이제 했다. 그래서 조선왕 운동은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청명하면서 학문적 체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어 조선운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선의 특수한 것만 밝히는 게 아니라 조선의 특수성에서 뭐냐면 나름대로 보편성을 뭐냐면 밝혀내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난타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난타는 인제 그 뭐 어떤 소리들 이제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건데 우리 고유한 소리 속에서 세계인들이 공명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소리를 뽑아내는 거죠, 이 난타 공연이. 그래서 인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뽑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특수성과 보편성이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조선후기 때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선왕 운동이 인제 어떤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여유당 전서예요. 여유당 사건보다는 인제 계기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여유당 전서를 간행했다. 예. 그래서 여유당은 인제 그 정약용의 저서를 얘기하죠. 정약용의 저서들을 묶어서 여유당 전서를 간행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냥 추진 주체는 비타입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등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조선학 과학적 조선연구단 이름으로 백나온이나 체이카는 같은 사람들이 일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났죠. 내용하고 의의가. 내용은 그 민족적인 특수성에서 출발해서 세계에서 좀 보편성을 합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흡합시켰다. 그래서 시락 속에 있는 시락 우리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죠. 요게 조선 후기 시락 속에서 근대적인 어떤 보편성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의 어떤 거를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급음을 반대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혁신, 다시 민족운동의 혁신을 우위를 뒀고요. 그래서 계급 간의 어떤 투쟁과 협동을 추구하는 자오합적 존재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물론 사회주의자들 상당수가 다 비판했어요, 이 조선운동에서. 그렇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적인 참여를 했다는 데서 인제 자오합작적인 어떤 존재 그 성격이 있다는 걸 인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화 정통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조선후기 시락의 연관이 부각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시락의 의미가 이제 부각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의의가 이제 14년 기출문제에 조선왕 운동의 의의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락의 의미가 부각됐고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고요.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인 사상적 방법을 재정립하면서 민족 문제를 인식했고,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대응하는 사론을 확립했고요. 자, 조선왕 운동에 참여했던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 영역까지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이 조선왕 운동은 주로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제 참여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뭐 안재홍, 정일폰,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이 다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 연구의 사회사적인 어떤 방법을 발전시켰고요. 정인보는 한사군의 실제를 부인하고 강개토 대왕비를 새롭게 해석했죠. 그래서 일제의 한국사관과 대결했다는데, 강개토 대왕의 신묘주 기사가 이제 일제에서 남한경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해석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해파의 주체를 일본이 아니라 고구려 해석해서 임나의 부분에 방박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평이한 역사 서술로 민중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화 운동은 또 좌우익 간의 어떤 학문적인 논쟁까지도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계급주의 관점에서 조선화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이 이제 진영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파시즘 논쟁이다." 하면서 비판했어요. 조선에서 제기된 민족주의와 조선적인 것은 국수성을 강조하는 파시즘 논리다 하면서 비판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여기 인제 1407 번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사 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1930 년대 조선운동은 좌우익 간 학문 논쟁을 야기시켜 자익에선 이들 세계사와 고집된 조선사, 신비적, 감상적, 유교 뭐냐면 hun화적, 반봉건적인 어떤 반동적인 이론으로 비판했다. 이때 반이라는 건 반의 어떤 봉건성을 딛고 있는, 근대성도 있지만 봉건성도 같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익에서는 유물사 간의 어떤 공식주의 소병화적인 가오 또는 직역적 국제 연계적인 관념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조선사 운동이 좌우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상호 비판을 통해서 민족주의 사학과 마르크스 사학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좌우익과 민족 조선화 운동은 그 당시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그다음에 좀 우익들의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사회주의자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중간으로부터 비판, 양쪽으로부터 비판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소개시킨 것은 인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조선화 운동을 비판했던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인제 요거 한번 좀 더 읽어 볼게요. 자,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 조선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맞이하는 1934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등이 주동이 되고, 과거 민족주의의 역사학이 지나치게 국수적 낭만적인 반성하고, 민중과 민중을 다 같이 중요시 민족과 민중을 다 같이 중요시하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사적인 것들을 찾으려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선 후기의 시작을 주목하여 고세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발전적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예. 이렇게 한번 보고요. 예. 어. 자, 이렇게 있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걸 좌우익 간의 비판을 이렇게 소홀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좌우 간의 논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여기. 좌익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익이 이끌었던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당시 마르크스 이념을 비판했는데, 우익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 이념을 또 비판한 그 내용을 이제 그 앞에 1407번 내용인데, 제가 좌익과 우익으로부터 이제 조선운동을 비판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자익들이 조선운동을 비판하니까 우익들이 그 자익들이 논리였던 유물사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예. 요거 수정해서 좀 다시 얘기를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조선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일제강점기 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문학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이거 건너뛰고 뭘 좀 보냐면 이제 고유 수업에 뭐 한국 타파 연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적어 놨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탑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보세요. 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이나 문학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에다가 인제 적어 놨거든요. 어 제가 이게 교재 만들 때 다 뺐어요. 왜냐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요거는 뺐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종교 관련된 내용만 좀 약간 여기에선 더 좀 얘기할게요. 제가 종교는 빼긴 뺐는데 요거는 약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종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종교 탄압을 보면, 자,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건은 안학 사건이죠. 안학 사건. 이 안학 사건은 백오인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되죠. 그래서 백오인 안학 사건, 이거는 신민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탄압 관련된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기독교 인사들이 많이 이제 가담돼 있고, 또 신민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인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불교는 뒤에 사표에서 사찰령을 공표했고, 천도교와 대종교도 탄압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특히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제 여기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제에 의해서 본거지가 만주로 옮기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천도교를 보겠습니다.
자, 천도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부파와 신파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죠. 신파는 이제 일종의 친이가 돼서 이 채딩 같은 사람이 자치론 같은 걸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구파는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죠. 독립운동 요런 계열인데, 자, 여기 나온 거는 요쪽 계열이죠. 구파 계열.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제2의 3.1 운동을 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922 년에 자주독립선언을 이제 반포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주독립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 문학운동도 이제 해 가지고 그 당시 개벽사를 이제 설립하고 개벽이라는 잡지를 이제 창설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잡지가 상당히 일제 강점기 때 유명한 잡지예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밑에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개벽은 천도교 기관지로서 창간호부터 일제 탄압을 받았으나 민족 정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개벽은 새로운 그 세상을 열리는 후천 개벽. 후천 개벽이라는 말은 인제 그 동학의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사회 활동으로 청소년 운동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민족의 자각과 근대문명을 이해시켰다. 그다음에 조선 민족 농민사를 조직을 했고, 조선 농민을 발견했는데, 조선 농민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제 대부분 구파지만 이건 신파들이 주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파들, 천주교 그 신파들이 만들었던 단체인데, 이게 친일적인 조직이야, 조선 농민사. 왜 제가 조선 농민사를 이제 얘기하냐면, 조선 농민사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 조선 농민사는 어 그 민족주의 진영이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이 아니라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과 관련된 이런 천도교 신파들이 주도했던 단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부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봤고, 일부 인제 앞에서 온 조선 농민사 같은 신파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파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신파는 자치론하고 이 조선 농민사 요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개신교를 보겠습니다. 개신교는 신사 참배 운동을 이제 펼쳤죠. 그래서 인제 그 과정에 주기철 목사가 순교를 했는데, 대부분 이 개신교들은 그냥 신사참배했죠. 일부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제 신사참배 운동을 했다. 그러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약간 인제 뭐냐면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분리를 내세워 가지고 활동을 자제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은 천주를 건드리지 않았죠. 이게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교황하고 무소론이 그때 친했잖아요. 그런 것들 해 가지고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이제 천주교 단체 중에 예외적으로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 항일 조직한 단체도 있어요. 근데 의민단은 좀 예외적인 존재이긴 해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의민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천주교는 주교를 비롯해 지도층이 천주교의 안정을 위해서 정교 분리를 내세웠고 독립운동을 자제를 촉구했다. 그래서 그 만주의 천주교도인들은 다만 의민단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참여했다. 의민단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대종교인데, 대종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너무 민족주의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나와서 더 이상 이제 그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만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만주에서 중강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중강당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정의당이 되고 나중에 북로군정서군이 되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 파리 장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3.1 운동 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파리 장서 사건을 불리켜서 인제 뭐 독립탄원서를 파리 강화에 제출했고요. 불교는 그 당시 항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님의 침묵을 썼던.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불교 유신을 만들어서 일제 사찰령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찰령이 그 밑에 있는데요. 예. 여기 볼게요. 내용을 보면 그 "사찰은 허가 없이 종교 활동 이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찰이 독립운동 근거지로 사용하는 걸 막으려고 했고, "사찰 재산을 처분하려면 조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찰 재산이 독립운동 자금을 활용하는 걸 방지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각 사찰의 총독 또는 지방단의 허가를 받아 임명된 주지도 내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지는 대개 보면 친일 주지들이에요.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도는 민중교에 대한 영향력이 큰 한국 불교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일본 불교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 사찰령 포교 구칙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고, 일단 한영원의 삶이 하도 유명하니까 요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한말 때 불교 유신론을 썼던 한용우는 불교 유신론은 제가 구한말 강의할 때 언급했으니까 그 강의 참조해 주시고요. 1921년 조선불교 유신회를 만들었고 일제 사찰력에 반대해서 투쟁을 했으며 일제가 1925년 조선불교 중앙 교무원을 설치하여 불교를 장악하자 이에 맞서서 1930년 만당을 결성해서 종교 분리운동과 함께 정교 분리운동과 함께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으며 해방역 때까지 사찰령 종속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불교 밑에 한국 불교에 예속한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일본 불교에 많이 영향을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불교가 있는데 원불교는 이제 박중병이 이제 창시한 종교야. 1916년에. 그래서 이제 민족 역량 배양 운동이나 세상화 운동에서 남녀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저 익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광대가 이제 원불교 그 재단에 의해서 운영된 건데 요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종교단체 친일 행위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이 친일 활동을 전개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민감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인제 천도교가 그 신파와 구파로 분열됐고 특히 신파의 친이다. 체리는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 사람. 예. 이 사람은 자치론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921년 교회의 어떤 그 중앙전제 폐지하고 지방 대의제가 개정을 했으며 교주제 를 중의제 여러 집단 합의제도 이제 변경되었다. 1922년 5월 송병의 사망 후에 혁신운동을 분쟁을 일으켜 중의제를 주장한 신파는 천도교 연합회를 설립하여 구파 대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중의제가 이제 아마 이게 맥락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중앙 전제는 구파, 그다음에 중의제가 신파, 그러다가 중의제도 변경했는데 나중에 인제 다시 혁신운동을 일으켜서 그 당시 그 중의제에서 다시 중앙 전제로 돌아갔고 그때 중의제를 주장했던 일부가 이제 천도에서 나와서 신파가 구성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천도 연합회가 구성됐고 이들이 거의 구파 대립인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어 친일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천도교 안에 어떤 조직 그 구성 문제로 해 갖고 신파 구파가 해체됐던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지방 대의제가 뭐 해 갖고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신파가 상당히 친일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독교가 뭐 이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들이 신사참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주기천만 외워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이 문학과 예술 활동은 이제 있으니까 뭐 각자 보시고 자, 넘어가서 인제 여기 적어 놨네요, 내가. 예. 여기. 자 이거 적어 놨네. 예 하여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제가 안 적은 줄 알고 여기다가 했는데 적어 놨군요. 예. 자 현대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네. 요건 잠깐 끊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